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고요.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오늘 할 드라마죠. 네. 파친코입니다. 보셨나요? 봤죠. 오. 파친코를 봤고요. 네. 그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작 소설은 꽤 예전에 나왔고요. 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한번 됐었습니다. 그 왜 미나리 기억나시죠? 그렇죠. 미나리의 확장 버전이다. 미나리도 이제 미나리는 미국 이민자 가정에 대한 영화였다면, 네. 요거는 이제 제일교포. 빠친코는 4세대, 3세대, 4세대 이제 제일교포 분들에 대해서 다룬 드라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애플 TV에서 1,000억을 투자해서 만든 미국 드라마고요. 네. 주제는 한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작, 감독 그리고 주요 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고요. 재미교포 분들이죠, 이분들은.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재미교포가 만든 제일교포 드라마고요. 그 또 미국에서 방영이 된. 미국에서 이제 제작되고, 그렇죠. 미국에서 방영되고 전 세계로 방영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저기 OTT니까. 그렇죠. 네. 배경은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도 90%가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대사는 영어로 하겠죠? 한국말, 영어, 일본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네. 우선 기본적인 대화는 다 한국말로 됩니다. 근데 미국 드라마예요? 그렇죠. 그럼 자막이 달리겠네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네. 미나리도 미국 영화입니다. 그렇죠. 그 두 드라마, 이 영화와 빠친코의 공통점은 뭐냐면 윤여정 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윤여정 씨는 사실 미나리 전에 이거에 캐스팅돼 있던 분이었고요. 그 이민진 작가는 아버지가 꽤 배우신 분이에요. 어머니도 그렇고. 그리고 김혜은 씨라고 왜 범죄와의 전쟁에서 네네네. 마담으로. 마담 네. 아저씨 쫄았제 네. 이거 하신 분. 네. 그분이 외사촌입니다. 이민진 작가, 이 빠친코 원작 소설의 그 작가분하고 네네. 이 김혜은 씨 배우가 외사촌이라고 그 배우 작가분께서 트위터를 올리셨더라고요. 그 어쨌든 이 작가분은 이민 갔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박정희 시대 때. 네. 박정희 시대 때 이제 전쟁 날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고 이민 가셔갖고 뉴욕에 정착을 하셨는데, 이민진 이분은 역사를 공부하시고요, 변호사가 됩니다. 네. 근데 몸이 아파서 이제 작가로 전업을 하시는데 남편이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미국 사람들 일본 피인 거죠. 이분이 이제 금융계에 계셔갖고 이제 변호사랑 금융계에 있는 분들이 만나셨으니까 이제 엘리트끼리 만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나는 작가 해야 되겠다. 작가 하셨답니다. 몸도 안 좋고 그래서. 근데 아들을 낳고 일본을 가실 계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제일교포 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분은 재미교포잖아요. 그렇죠. 일본에 갔더니 제일교포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재미교포 사실은 역사가 깁니다. 재미교포의 첫 번째 역사는 하와이와 이제 쿠바 쪽으로 이제 이민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탕수수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2차 우리나라에서 2차 그 이민계가 어디냐면 70년대에서 80년대 어마어마하게 또 이민을 가십니다. 독일로 가지 않나요? 독일은 이제 그 박정희 시대 때 보냈던 광부분들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민은 아니고.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그 파견식으로 보냈다가 이제 넘어오신 분들이 계신 거고. 네네. 미국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일 때 이제 80년대 특히 많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행 제한이 풀리면서 그때 많이 넘어가셨거든요. LA에 많이 정착하십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가까워요,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그 다음 이민자분들이 또 이제 좀 그 다음 소수로 넘어가시는 게 뉴욕입니다. 그 뉴욕과 LA에 많이 퍼져 계신데, 어쨌든 이분이 변호사까지 되시고 이제 일본에 가봤더니 제일교포분들을 만나신 거예요. 너무 다른 거죠. 다르면서도 똑같은 거예요. 일본은 아시겠지만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그 성공하신 분들 중에는 자기 한국인이라는 걸 숨기고 사시는 분들 많아요. 네. 어쨌든 그거를 접하신 거죠. 자기 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차별을 받지 않았나. 그 피가 섞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인과. 그걸 보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4년 동안 이분들을 인터뷰합니다. 소설만 제가 알기로 준비 기간이 7년이었을 거예요. 인터뷰 기간이 일본에서만 4년이었고. 그래서 나온 소설이 빠친코입니다. 이분도 이민자의 삶을 잘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일본에서 봤을 때 그런 이민자분들에 대한 흥미도가 엄청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작은 부산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역시 그 돈이 들어가면 좋아요. 왜요?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래요? 그 빛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증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훌륭하게 잘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제 그 아버지가 흔히 말하는 언청이 아시나요? 이렇게 구개열화라고 맞아요. 하죠. 네, 입술이 갈라지는. 그분이 결혼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어머니가 이분 집에 약간 이제 돈을 받는 대신에 시집을 오게 됩니다. 자꾸 유산을 해요. 결국에는 무당까지 찾아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드라마가 시작이 돼요. 무당한테 빕니다. 여태까지 내가 유산을 했는데 이번 안은 놓치면 안 됩니다. 무당이 구술해 줍니다. 그래서 무당이 한마디 하죠. 이 안은 살 거다. 근데 일제강점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하수를 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영도 같아요. 지금은 부산에 영도다리가 있지만 영도다리가 생기기 전인 것 같아요. 네네네. 자갈치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자갈치 시장에서 이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영도를. 그래서 그렇게 난 아이가 이제 선자입니다.
하숙을 쳐요. 집은 그렇게 커요. 커서 이제 엄마를 도와서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데 시장에 이제 한수라는 남자가 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일제시대입니다. 일본 순사들이 칼 차고 돌아다녀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 모든 일본인부터 한국인까지 다 조선인까지 다 이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그 자갈치 시장에서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성공해서 넘어온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순사도 이 사람이 조선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갑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되게 대비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일에 막 일본 욕을 하려 술자리에서 근데 그게 어떻게 다 일본 순사 귀에 들어갑니다. 그 하숙집 하던 그 하숙집에 머물던 남자 중에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집에 온 거예요 순사. 근데 일본말로 하는 게 뭐냐면 당연히 그 순자 아버지는 모른다고 선자 아버지는 모른다고 하죠. 내가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는지도 몰랐고 신고해야 되는지도 몰랐다. 그때 그 일본 순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봐라. 우리가 문물도 전해주고 이렇게 인프라도 갖다주고 교육도 시켜주는데 이 조선인들은 거짓말만 한다. 그렇게 조선인들을 차별하는 세상인데 한수는 딱 하얀색 정장 입고 모든 일본인과 조선인을 이렇게 막 아우릅니다. 선자랑 이 사람이랑 눈이 맞아요. 그 애까지 뵙니다. 시계 선물을 주거든요. 시계 선물을 줄 때 그 시계를 담은 상자가 사과 박스입니다. 애플에서 만들었잖아요. 애플 시계를 줍니다. 어쨌든 눈이 맞아서 이제 둘이 막 산에서 이제 불 붙어요. 이제 어른이 할 건 다 합니다. 선자가 어느 날 이상한 거예요. 달거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임신을 한 거죠. 네. 그 한수를 찾아갑니다. 네. 한수랑 만났어요. 네. 이제 또 미래 하는 장사에서 임신했다. 근데 한수가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아들을 안겨주는구나. 그럼 이제 내가 너희들 집을 사주고 편하게 살아라. 네. 그래서 이제 선자가 그럽니다. 식은 어떻게 올릴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수가 무슨 식? 난 일본에 처와 이미 딸이 셋이 있는 거야. 이민호입니다. 네. 이민호가 한수 역을 했는데 이미 난 처가 다 있다. 근데 아들이 필요하다 나한텐. 그럼 네가 나한테 아들 안겨줄 거 아니냐. 너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 선자가 기분이 팍 상합니다. 그렇죠.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상합니다. 그렇죠, 됐다. 난 니랑 안 만난다. 네.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한수가 고집피지 마라. 근데 그때 이제 그 영도 하숙집에 이삭이라는 분이 찾아옵니다. 이름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이거 뭐 선교사나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신데 몸이 안 좋아요. 폐병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그 하숙집에서 어머니랑 선자가 지극정성으로 해서 살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제 점점 선자의 배가 불러오는 걸 봤잖아요. 근데 시집은 이미 안 간 거 다 알고 이삭이 그런 얘기합니다. 애를 입양 보내자. 그때 선자가 그럽니다. 나는 내 절대 입양 못 보낸다. 우리 아버지가 나 키운 것처럼 나 사랑해준 것처럼 이 애를 키울 거다. 아 내가 선교를 가야 될 게 아니구나. 너에게서 사랑을 배워야 되는구나 내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이삭은 이제 일본에 형이 있었어요. 선교도 할 겸 형한테 가는 길이었는데 선자한테 청혼을 합니다. 결혼하자. 그랬더니 선자가 무슨 말이냐. 이삭이 난 당신과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선자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선자의 스토리는 시작이 되고 다른 스토리는 또 뭐냐면 그 선자의 손자가 있어요. 3세대죠. 제일교포 3세인데 아버지는 이제 일본에서 빠칭코로 그 성장을 하셨고 돈을 꽤 벌었어요. 네. 빠칭코로. 선자의 아들. 그렇죠. 선자의 아들. 네네. 그 모세입니다. 모세. 아. 모자수라고 하는데 그게 네. 모세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손자를 미국으로 보내버립니다. 이제 왜냐하면 다 알듯이 일본에 살아봐야 네가 좋을 게 없으니까 미국 가서 살아라.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예일대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금융계까지 또 진출을 해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뤘는데 이제 백인 두 남자랑 이제 앉아 상담이 아니라 이제 통보를 받습니다. 네가 성과도 좋고 사실상 우리가 너한테 약간 뉘앙스를 풍기기를 너 파트너 시켜줄게, 부사장 시켜줄게라고 했던 거 안다. 근데 올해는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러죠. 아니 내가 왜 안 되는데? 니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 그랬더니 그 옆에서 따로 듣고 있던 백인이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냥 안 된다잖아. 또 이런 식으로 그냥 안면몰수하고 나가려는데 잡습니다. 야 일본에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 땅이 하나 있다. 거기서 알바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대신에 그거 해결하고 오면 부사장도 시켜주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내놔라. 계약서 쓰자.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본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그 알바끼 하신 분이 조선 분이에요? 한국 분이에요? 이민 오신 거죠. 자기 할머니처럼. 네네. 거기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8편이고요. 시즌 2가 확정이 됐다고 하네요. 이거 종영하면서. 이거 보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우리들의 얘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네네. 이런 걸 여쭤볼 기회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200만이 넘어갔는데 그중에 80만 명은 강제로 끌려갔고요. 그 200만이 일본에 있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 한 약 130만 명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70만 명은 남으셨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랑 요점이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의 주제를 다뤘다는 게 저는 되게 와닿아요. 그 일제시대.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일제시대를 다루면 독립운동을 했거나 또는 어떤 그런 양반가들의 삶? 그런 거를 좀 다뤘다고 주로 다뤘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약간 우리들의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흥미롭게 봤고요. 그리고 제일교포분들이 되게 뭐랄까요, 다이아스포라라고 그래갖고 한국 분들이 엄청나게 퍼져 있거든요. 특히 일제시대 이후로. 근데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카자흐스탄이나 일본에 계신 분들은 한국이란 정체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걸 잘 볼 수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보시고 나서 혹시 이제 주변에 그 연세가 계신 분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는 뭐 친척 중에 연배가 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대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고요.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왜요? 할아버지가 친일 하셨다는. 우리들의 역사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매주 목요일마다 로우 타일러의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스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